쑥부쟁이 종류예요. 청아 쑥부쟁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는 우리 꽃들이 사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일주일 아니면 뭐 2, 3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연구 개발을 해서 조금 꽃이 길게 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셔요. 네, 연구하는 그런 곳에서 새롭게 정화쑥부쟁이를 만들어서 이 꽃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쁜 꽃들도 네,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봄에 피는 꽃 잠깐 소개드리면 이제 새우난. 요거는 저쪽 제주도나 전남 이런 쪽에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새우난인데 얘들은 아주 고가로 팔려나가고 있죠. 몸값이 귀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의 핑크꽃은 설행초라고 해서 백두산에서 나는 앵초예요. 우리나라 토종 앵초들은 주로 한 15cm 이상, 20cm씩 꽃대들이 쭉 뽑아 올리고 잎도 아주 큽니다. 근데 얘들은 잎도 작고 꽃대를 다 올린다고 해도 10cm로 채 안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꽃대를 머금고 있어요. 백두산 수종이라. 그래서 얘들도 여전히 시중에 인기를 끌고 있어요. 꽃들이 귀한 계절에 조금 이른 봄에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가의 그런 수종으로 팔려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역시 백두산 수종, 백두산 할미꽃이에요. 네, 보통 백두산 수종들은 키가 크지 않아요. 잎이 크지 않아요. 아주 잎도 작고 키도 작고 그 대신에 한여름에 더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조금 서늘하게 저희 집 하우스를 나중에 잠깐 보이겠지만 거기에 보면 위에만 50% 정도의 차광막을 씌워놨어요. 네. 옆에서는 옆방이 들어오게끔 해놨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식물이나 백두산 수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키우거든요. 식물들 따라 남부 수종이냐 안 그러면 중부 이상 북부지방 쪽에 있는 식물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 아제비예요. 겸미나리 아제비. 이거 역시도 저희들이 실험 재배를 했던 거고요. 원래는 복거예요. 이제 혼잎이에요. 잎이 겹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얘도 꽃이 계속해서 핍니다. 보통 미나리 아제비과들은 조금 오래 피기는 하지만 봄 한철 피잖아요. 근데 얘들은 온도만 맞으면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초는 잘 아시죠? 아까 복수초 설명하시더라고요. 다생활한 이제 눈을 즐겼으면 이제 귀를 즐겁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지구상에 분포하는 식물은 균류를 포함해서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종자식물은 씨앗을 남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양치식물은 엄지식물 고사리과 식물이에요. 네, 그거를 포함해서 약 27만 종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4,500여 종이 있답니다. 네, 또 그 중에 우리 농원에 500여 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4,500여 종 중에 500여 종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자생하며 임산자원, 약용작물, 식량작물, 화훼작물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 지금도 계속하여 폭력을 개발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꽃을 보이면서 설명을 중간중간에 개발을 하고 있다, 약용으로 쓰고 있다 설명드렸죠? 네, 그 부분이 여기에 설명이 된 거예요.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생육촉진과 억제 조작을 자신의 힘으로 수행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족들이 한 방에 많이 기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불을 빼기 위해서 발싸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이 센 사람 이불을 차지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식물들도 너무 많이 군집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밀쳐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잘 자라다가 푹삭푹삭 내려앉는 현상을 보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의 힘 있는 자가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번식을 해나가고 자손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야생화는 산이나 들에서 서로 나고 자라는 들고 이미 원산지나 또 외국에서 토착화된 귀화식물까지 포함하는 것을 야생화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야생화하면 우리 토종이라고 명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야생화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사람도 외국에서 와서 손자를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냐 어디 사람이냐 구분 못하겠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로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돼가지고 우리 토종이 거의 없답니다. 그나마 한 10%도 채 안 된답니다. 우리 토종이 순수 혈통이. 그래서 DNA 검사를 해서 완전한 우리 토종이라고 판명이 된 아이들은 자생식물이라고 통칭을 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들에 산에 꽃이 피는 모든 꽃들은 야생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중에 전시회를 하는 데 가서 보면 자생화 전시회라는 데를 잘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로 야생화 전시회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들과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생활 환경을 찾아 정착을 합니다. 네. 주로 우리 옥기스에 스쳐서 바람결에 날려서 신발에 묻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요. 집단 자생을 하고 군락 형성을 이룹니다.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상가들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꽃을 야생화 일명 들꽃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적 성장에 따라 꽃에 대한 교육성이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야생화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야생화와 관련된 분야 단체들이 야생식물에 대한 애착을 갖고 활동을 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요양원,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직업군이 이제 또 다른 직업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제품도 다양화가 되었다는 거. 꽃 하면 벌써 뭐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꽃차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꽃을 말려서 제품을 만드는 압화, 네, 이런 것도 생각나시죠? 그죠? 자, 요 밑에 있는 꽃은 노루기 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해서 다양한 이런 제품들과 소독과 연결되는 이런 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의약품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 이후에 2018년 발표 이후에 어떤 것이 실험재배에 들어가 있냐. 지금은 벌개비치가 실험재배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개비치는 사실은 나물로도 환영을 못 받아요. 좀 거칠어요, 애가. 그런데 꽃은 8월 달에 다른 일반 꽃들이 없는 한여름에 피기 때문에 꽃은 아주 청아하고 예뻐요. 산자락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연구 중에 있는데 지금 아마 괴산에 제가 보낸 것만 해도 거의 10만 주 가까이 보냈어요. 네, 괴산에도 특별단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량화가 되지 않으면 약용 추출물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조금씩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조금씩 하다 보면 동과는 연결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잘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이게 소독과 연결이 되겠다 하는 품목으로 이제 과거에는 산에다가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대량화로 가지 않으면 또 이웃과 또 주변의 농가와 또 다른 지역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계산하면 계산에만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또 강원도 하면 강원도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 협업을 해야 돼요. 강원도와 계산, 또 저 제주도와 협업, 이런 식으로 서로 협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품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을 때는 그 집에 그 농가에 있더라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소득으로 연결을 서로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제품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 중에 벌개비치가 있고요. 몇 개 지역에서 지금 식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산초, 산초도 우리 토종 허브예요. 소나무도 우리 토종 허브예요. 우리 그 명절에 저기 송편 빚잖아요. 그럼 옛날 할머니들이 솔잎 따서 밑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송편에 솔잎 향이 되어 있죠. 우리 소나무도 우리 토종 허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배초향이라든지 화살나무, 한방나무 이런 것들도 약용으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산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돼요. 봉천으로 볼 때는 2019년도에 제약회사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산초를 좀 강원도에서 키웠으면 좋겠다고. 강원도는 온도차가 하루에도 사계절을 겪습니다. 한밤중에는 영하 28도, 30도까지 떨어지고요. 아침에는 봄, 가을 날씨고요. 한낮에는 한여름 날씨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약성이 좋아요. 저 산청이나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청, 거창, 강원도 이 일대에서는 주로 약용식물들을 많이 식재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산초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군청에 들어가서 산초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제약회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강원도는 어학산이라 안 된대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학산들이에요. 전부 이렇게 진입으로 써 있는 산들. 그렇지만 그걸 고를 살살 지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게 어디로 갔느냐? 산청으로 갔습니다. 아까 그 참 산청도 비슷한 온도라 그랬죠. 그 산청으로 가서 이분들이 음료부터 시작해서 차까지 또 약용까지 다 지금 벌써 4년째 3년차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작년에 저한테 산초차를 선물로 붙여왔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길 내는 것처럼 넓게 안 하더라도 좁은 길을 내더라도 언덕 밑에다 심고 길 위에서 따면 되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이 저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나 돌배는 요즘 전국에서 효소도 담고 많이 하죠. 근데 돌배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효소를 가지고만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살균, 살충, 향염, 항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식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식물들을 가지고 가서 실험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그죠?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임업 쪽에 산지들이 되신다거나 안 그러면 농업인이 되신다 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토종수 정도로 조금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야의 나무와 풀꽃 대다수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의 98% 정도가 약용 성분이 있다 그랬죠. 길가에 발에 밟히는 질경이도 과거에 할머니들이 장아찌도 담고 나물로도 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은 최종해서 뭐를 만들었겠습니까? 덮어서 차를 먹었습니다. 예, 차전차라고 해서 차로도 활용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쓰임새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자, 비비추 종류 아까 제가 색깔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했죠, 그죠? 이게 이제 무늬가 들었든지 황금색이라든지 조금 특이한 것들은 아주 한 촉에 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어떤 식물을 선택하실 때 고가로 나가는 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고가로 나가는 거는 많이 대량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냥 매니아들 조금 이렇게 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조금 경험도 없고 하실 때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늘려가는 방법. 씨앗도 채취를 해서 뿌려보시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말도 못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씨앗 채취해서 11월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면 그의 촉을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한 10cm 정도 자라면 포트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이루어진 아이들은 정원에서 한 임무를 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포기 한 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2, 3년만 지나면. 그래서 정원을 아주 웅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계절 한여름에 꽃이 피는데 3계절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원을 아주 풍성하게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잠깐 실험재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저희 농가가 이게 우리 농원에서 실험재배하는 건데 산림청과 국립수목원 또 유용정책센터와 함께 실험재배를 사라져가는 위기식물들을 복원하는 그런 실험재배를 하는데 해마다 13가지, 15가지 이렇게 실험재배를 해서 복원화가 된 것이 시중에 여러분들이 꽃가게에서 흔히 보는 그런 꽃들이 바로 저희들이 실험재배를 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기식물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았던 꽃들이 지금은 전혀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지구온난화나 그런 온도 변화로 인해서 사라진 애들도 거의 태반이지만 우리가 무관심한 것 때문에 사라진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구기관과 함께 해야 되는 거는 위기식물이라도 백두산 수종이라도 거기에 환경에 맞게끔 연구개발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야만 이걸 복원을 해서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실험재배를 함으로써 대량화가 되면 아까 제가 98%가 약용이라 했죠. 그거와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돈과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제일 사라지기 시작하는 원인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산을 산다든지 이랬을 때 식생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그냥 포크레인을 들여서 확 파버립니다. 그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개발을 한답시고 그냥 포크레인을 들여서 다 파헤쳐버립니다. 또 그 다음에 약초꾼들이 아까 약초꾼들이 약용이다 보니까 거의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죠? 일부는 또 묻어놓기도 하지만 그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작가 선생님입니다. 여기 작가 선생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가 선생님들은 그 사진을 자기만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꽃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씨앗을 못 맺겠죠. 그러면 후손이 안 남아지겠죠. 기회가 실패가 되면 영원히 사라지겠죠. 그런 결과를 주는 게 사진작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미인들. 예, 왜 지미인들을 마지막에 넣었냐면 지미인들은 그나마도 키울 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동안에 오랫도록 키워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키워서 또 이웃에 나눔도 하고 또 지민들끼리 나눔도 하고 그나마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끼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이나 들에 가서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주변에 많이 뿌려주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집에 있는 꽃을 가지고 가서 뿌리지는 마세요. 아까 DNA 검사하면 우리 토종 수종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해서 무작위로 가서 뿌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산에서 채취를 해서 우리 토종인 줄 아는데 검사를 해보면 외래종이라는. 예. 그런 게 그 역할을 한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자연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했던 분들의 역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뿌려주는 그런 걸로 해야 되고요. 사냐에 꽃이라 할지라도 제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작고 소란스런 꽃 야생화. 개들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고 또 신선한 공기와 향기 또 벌과 나비들이 날아드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 들꽃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부산 꼬리풀이라는 거예요. 부산 꼬리풀, 부산 기장군에서 발견된 부산 꼬리풀인데 저게 저희들이 4년 전에 복원을 해낸 애들이고 지금 시중에서 많이 보고 있는 꽃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 꼬리풀들이 우리 무릎 높이로 직립으로 자라거든요. 꽃은 거의 비슷합니다. 직립으로 자라는데 유독 쟤만 기는 형태, 누워서 자랍니다. 그래서 행진이나 뭐 이런데 심어서 거리에 걸어서 키우기도 하고요. 또 바닥에 쫙 풀이 안 나게 이렇게 식재를 하는 걸로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위는 이런 것들은 습지지대에 많이 보이시죠? 우리나라 야생화는 쉽게 접하다고 흔히들 말해왔지만 어느 순간 하나둘 사라지고 보기 힘든 그런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죠? 관심을 그동안 가지지 않고 그냥 이쁘다, 화려하다, 그냥 농원에서 그냥 이쁜 것만 사다가 키우다 보니까 우리 거는 점점 멀리 하게끔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세계적으로 종자산업이 중요한 분야로 우선시되고 있지만 종보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씨앗들은 외국에서 눈을 반짝반짝하고 막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토종식물들은 시골의 촌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년 채취해서 심고 또 씨앗을 받고 또 심고 해마다 몇십 년 몇백 년을 해도 똑같은 아이들이 올라와요. 그만큼 우리 수종들은 종자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외래 수종들은 안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면 아마 제가 우리 토종식물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던 그게 외래수종과 변이를 일으켜서 그렇다고 했죠. 외국은 벌써 오래전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순수 토종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 세계에 3개의 캡슐이 있어요. 씨앗 보존하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씨앗 캡슐이 있어요. 그 씨앗 캡슐 안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게 이제 겨우 400여 종이랍니다. 네. 가지고 가서 검열을 해보면 순수 토종이 아니라 못 넣고 또 검열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400여 종이 수집이 되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수집이 되는 과정이 시골의 촌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처마 밑에 걸려 있는 씨앗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넣어놓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씨앗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계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구가 만약에 멸망을 했을 때 그 나머지 다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다시 세계를 일구고 살으라고 그 씨앗 캡슐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도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우리 수종을 가지고 환경을 되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게 평화의 숲이라는 곳에 숲 조성을 하는데 순수 우리 토종들만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는 저쪽 연평도 쪽하고 저쪽 경제도 안에 이렇게 해서 한 30만 평 우리 토종 식물들이 식재가 되고 있고 이미 13곳의 식재가 소공원처럼 식재가 되어서 대중들한테 그것을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밀월식물, 밀월식물은 벌들이 좋아하는 거죠. 주로 벌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식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신문 방송 보도에서 보셨죠?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사라진다고 했죠. 꿀벌들이 우리의 최고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해서 그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월식물들도 지금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식재를 많이 하신다면 그것도 소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밀월식물들이 어떤 수종들이 있는지 우리 토종 중에 주로 다름나무나 게시당나무 또 아카시아나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주로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게 한박꽃이고요. 저것도 역시 산 쪽에 있는 그런 목련꽃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각시성남이라고 해서 백두산에 있는 철쭉바의 식물이에요. 그런데 저것이 사실은 더위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올여름에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저희 집에 와서 한 38종을 가지고 가셨거든요. 가지고 가셨는데 저 각시승나무를 가지고 가셨는데 실패했다 하더라고요.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 철쭉가 식물들이 주로 그래요. 그런데 백두산 식물들은 특히 더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백작양, 산작양.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소독식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제가 2015년도에 그 약용 그 회사하고 해서 그 구충제 있죠. 옛날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저걸 넣었다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충제를 하려고 산작약을 심기로 했는데 이 공무원이 잘못 알고 꽃작약을 농당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성분은 조금은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식물들을 하나하나 어떤 성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내가 식물을 어떤 거를 재배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잠깐 앞에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종자의 탈락성. 종자의 탈락성 하면은 종자가 익어서 탁 터지죠. 네, 그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면성. 땅 속에 겨울잠을 자고 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식물. 또 감온 및 감광성. 온도와 광에 민감하다는 거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일장과 온도를 감지하여 생육을 조절을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남기는 그런 것을 합니다. 개체균은 스스로 조절한다. 아까 발사업하는 거 이야기했죠. 네. 그 다음에 연작과 병충해에 대한 정상이 강하다.
보통 야생에 있는 꽃들을 보면 벌레를 먹는다든지 이게 특히 적죠.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 뭐죠? 하얀 그 저기 나방처럼 생긴 선녀 나방인가? 그거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냥 나뭇가지나 꽃잎에 다 하얗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래서 그거는 대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해살이, 두 해살이, 여러 해살이, 목본류, 구본류, 달류, 난초과식물, 양지식물, 수생식물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해살이는 쉽게 아시겠죠, 그죠? 한 해만 살고 해마다 뿌려줘야 되나? 봉숭아나 채송아 주로 이런 애들이 그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해살이 풀은 올해 뿌렸는데 올해 꽃을 피우지 않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남기는 아이들이고요. 여러 해살이는 단연초는 해마다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또다시 겨울잠을 자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목본류는 나무 종류, 구본류는 알뿌리 식물. 특히 상사화라든지 또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튤립이라든지 이런 게 구본류에 들어가겠죠. 그다음 다육식물. 자, 다육식물 하면 우리 토종 다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토종 다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외국 다육이만 좋아하시죠? 겨울에 불러주고 하면서. 우리 토종 다육이는 불 안 넣어도 됩니다. 겨울에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다시 깨어나고 또 자손을 번식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오인을 하는 거 하나는 제가 짚어드릴게요.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남기고 나면 걔는 죽습니다. 왜냐? 할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다육식물은 3대가 이루어집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할아버지가 그의 꽃을 피우고 씨앗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씨앗을 자손을 남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남긴 것을 다시 뿌려주면 손자가 되겠죠. 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시중에 가서 사면 몽땅 꽃대만 먹은 걸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은 거 돼버리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꽃대를 머금은 건 두세 개만 하시고 나머지는 꽃대를 머금지 않은 아이를 가지고 와야만이 해마다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둥근 바이솔이라든지 바이솔 종류들은 우리 토종 다육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토종 다육이들을 활용하시고요. 알로에 좋아하시죠? 네, 알로에成분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그 다음에 사포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도 담으시고요. 또 비워서 냉동해놨다가 잘 해 드시잖아요. 요구르트나 이런 걸로. 네, 그렇게 해서 드시고 또 항암이나 향염 성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토종식물들을 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난초과 식물들은 주로 이제 우리 보초나라든지 또 남부지방에서 많이 나는 아까 새우난 푸셨죠? 그런 애들 식물들이고 양치식물들은 이제 음지식물들, 반음지식물들, 고사리과 식물들이 양치식물들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양치식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올해 실험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3년 전에 이제 청에다가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토종 식물들을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이 전부 외래종입니다. 그죠? 펜지라든지 이런 거죠. 그죠? 외래종을 다 식재되어 있는 것에 단 20%만이라도 우리 토종식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우리 토종식물들이 식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토종식물이 필이 20% 이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가를 안 내주는 제가 여기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거 이게 작년 6월 23일 날 시행령이 내려갔습니다.
예, 법안이 통과되어서 내려갔는데 산림청 어디에서도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통과됐다는 걸 알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부서마다 산림청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올해 9월 달에 찾아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군수님한테도 제가 이걸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거는 있습니다. 딱 20%가 아니고 다르지만 쉽게 설명하면 20% 정도는 해야만이 인가가 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도 오늘 얻어가시죠. 그죠? 그 법명이 뭐예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종류, 그 다음에 기준 이렇게 있고요. 정원 조성 법률 시행령입니다. 넘어가 버렸네. 재배 환경, 네, 온도, 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네. 토종식물? 20%를 토종식물로 투자했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제 우리 토종식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리스트는 저도 산림청에다 보냈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이것이 토종식물이다 아니다도 판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원식물 안에 식재가 가능한 수종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리스트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초화 아주 어린 애기들, 그 다음에 목건류, 그 다음에 수생식물류 뭐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광이나 온도, 수분 이런 것들은 식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은 식물의 광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식물의 분포와 생육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온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백두산 수종, 남부 수종 그 온도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수종들마다 적합한 온도를 맞추어서 요즘은 스마트팜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니죠. 아직 멀었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식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 게 고사리과 식물입니다. 그걸 놓치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고사리과 식물을 이제 또 하나 제안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관공서에 벽면 녹화를 하고 있죠, 요즘.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벽에다 세워놓고 식물 식재하는 거. 스킨다버스나 외래종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수목원의 연구팀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니 이거 우리 식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걸 외래종만 가지고 고집을 하느냐. 어차피 광, 온도, 습도 기계에서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데 왜 외래종을 가지고 하느냐 해서 지난해부터 실험 재배를 해서 그 개발자 벽면 녹화 기계 입적 시스템 개발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제가 세종 수목원의 13종류를 실험 재배를 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고 지난달에 2종류가 확정이 되어서 이제 겨울 동안 열심히 재배를 해서 내년 3월 달에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납품을 하면 그냥 우리가 납품처를 뚫는 게 아니고요. 또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요즘은 기업체들 환원 사업 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체들의 도움을 받자는 거죠. 기업체들이 환원 사업을 하는 돈으로 계약 재배를 하게끔. 그러면 농가들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 놨는데 팔로가 없어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금이 지불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루트가 만들어지고 계약이 맺어진 건 아니지만 그 앞서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들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과 식물들 중에도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키가 많이 자라지 않는 작은 수종들, 네, 그런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관중 같은 제일 처음 실험 재배를 하기 시작한 건 관중이었습니다. 관중이 아주 웅장하죠, 그죠? 청나래 고사리도 아주 웅장하죠. 얘네들은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냐면 관공서에 보면 소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다 놨잖아요, 한쪽 구덩이에. 그걸 대체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앞으로는 머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따라가는 길도 가지만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지금은 굉장히 반영이 잘 되고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현 산림청장님 이번에는 되신 분은 정말 발로 뛰십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는 임업진흥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연관이 지어졌는데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그냥 하나씩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소득을 올리고 판로를 찾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종을 어느 정도의 양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바깥으로. 예전에는 남들한테 알리면 내 정보가 노출되니까 나한테 불이익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대량화가 되지 않으면 약용화로 갈 수도 없고 제품화로도 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많이 해서 대량화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야생화 중에 구절초 가지고 뭘 만드는지 아시죠? 네. 효소나 꽃차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 위에 추출액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추출액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죠? 그리고 비누, 치약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샴푸까지. 그러면 대량화가 돼야 되겠죠. 한 농가에서 몇십만 평 한다고 그거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 농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추출해서 들어가는 게 1년에 몇십만 톤씩, 몇백만 톤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재경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제가 품종연구센터에 가서 만나 뵈고 왔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그냥 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이거와 이것을 함유를 했을 때 약성이 더 뛰어난 걸로 그렇게 개발을 해내고 있어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야마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신품종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수컷초 생육에 충분한 온도 조건이 되고 비가 많은 지방에 분포합니다. 수컷초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재배는 노지심기, 하분심기, 석부작, 목부작, 포기심기. 네, 야생화를 하게 되면 그냥 노지에만 심어서 돈만 벌는 게 아니고요. 취미생활도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심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소득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고요. 화분에 심거나 석부작, 목부작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홍보 역할도 하지만 취미생활로 화분에서 작은 화분에서 키워서 다른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노지 심기, 화분 심기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기에 있는 산에 아래쪽에 푸릇푸릇하게 있는 게 구절초 군락지입니다. 저희 산이거든요. 구절초 군락지고 그 위쪽에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남병초 군락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남병초가 홍천에서 사실은 안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지금 올해 4년 차거든요. 근데 쟤들이 급속하게 자라는 애들이 아니라 7년이 돼도 우리 무릎 못 높일 만큼도 안 자라요. 외래종들은 뭐 루즈벨트나 뭐 이런 거 빨갛게 예쁘게 꼽히는 것들 있죠. 꽃가게 가면 키 이렇게 큰 애들. 그런데 우리 수종 아닙니다. 걔네들은 외래종이에요. 그리고 새로 교배시켜서 만드는 애들. 우리 순수 토종들은 10년이 돼도 이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 정도로 더디게 자랍니다. 그렇지만 쟤들이 약성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오죽하면 이름이 만병초겠습니까? 네.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꽃으로만 보시지 않고 약용으로 보시면 더 많은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해오라비나 하얗게 새처럼 생긴 쟤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춘천에 해오라비 난 회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회원인데 해마다 8월 달에 8월 중순에 해오라비 난 전시회를 해왔습니다. 20몇 년째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고 또 외국에서 자국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입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게 된 주요 원인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위기식물들을 손을 못 대게 해요. 자기들이 보호도 하지도 않으면서. 네.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벌금을 물려요. 그러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숲이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불을 떼기 위해서 가지도 꺾고 밑에 갈비도 꺾고 해서 숲이 바람도 통하고 간접 햇볕도 들어오고 이래서 숲속의 식물들이 살았습니다. 하천부 식물들이.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나무도 절대 못 베게 하고 소나무는 아예 그냥 근처에도 못 가게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숲속이 우거져서 하천부에 있는 식물들이 그냥 도태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환경부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서를 낸 게 뭐냐면 하천부에 있는 식물들은 너네들이 다 보호할 것이냐, 사라지기 시작한 식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에 취미생활을 하고 오래도록 관리를 해오면서 길러오셨던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연구를 하고 어떤 기관을 지정을 해서라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손을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문은 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변화를 하기 시작해서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